365일 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저도 40년 가까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익숙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겨울철에 밖에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실내로 들어간다거나 뜨거운 국물을 먹는다거나 저는 산을 좋아하는데 겨울에 산에 가면 추우니까 마스크를 하는데 입김이 위로 올라오면 앞이 안 보여가지고 이럴 때는 진짜 안경 안 쓰는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여성분들도요. 그 화장을 하고 안경을 끼면 뭔가 좀 어색합니다. 저만 해도 쌩얼일 때 얼굴 가리개 용으로 안경을 끼곤 하거든요. 몇 번 보셨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한 눈화장도 안경을 끼게 되면 좀 덜하게 되고 파운데이션이나 비비도 안경을 끼면 여기 이렇게 좀 끼어요. 뭔지 아시죠? 예. 그런데 또 만약에 렌즈를 낀다? 그러면 안구 건조, 심하면 다래끼, 거기다가 또 환절기에는 결막염까지 걸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네. 예은 씨의 화장 전후는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비밀인데. 제가 왜냐하면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예. 근데 도수는 없는 패션 안경이긴 해요. 와우. 근데 우리 안경인들의 꿈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선명하게 마치 신봉사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달리 보이듯이. 맞아요. 사실 그 시력 교정술을 받고 나면 이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래서 나도 수술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눈을 건드리는 수술이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비용에 대한 걱정도 있고 이게 수술을 받으면 얼마 동안 회복을 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다 보면 차일피일 미루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살지 저만 해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요, 이 다양한 시력 교정술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치 대구 메트로 안과 전문의 이진영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구 메트로안과 전문의 이진영입니다. 예. 사실 시력 교정 수술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라식 수술. 예. 누구나 알고 있는데 사실 또 눈에 또 시술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전할까 또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우리 원장님하고 다른 안과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 교정술을 받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죠? 네. 이거 저만의 썰이고 저만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가니까 안경 끼고 계시던데요. 시정 교정 수술은 30년 이상 된 수술이지만 수술 도입 초기 건조증이나 눈부심, 빛번짐 등의 위험성이 존재해 수술 등의 세밀한 작업을 해야 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최신의 수술 장비와 수술법이 보편화되고 사전 수정비 정밀 검사를 통해 개인의 눈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술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수술 후 일부 환자들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은 대부분 일시적이며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력 교정술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스마일. 네. 웃으면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네, 하는데. 렌즈 삽입술 이렇게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예. 스마일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네요. 이게 각막을 얼마나 절개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력 교정술은 크게 레이저 시력 교정술과 렌즈 삽입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시력 교정술은 스마일, 라식, 라섹과 같이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켜 교정하고 렌즈 삽입술은 각 환자분에 맞는 안대용 렌즈를 눈 안에 삽입해 교정합니다. 스마일은 기존의 엑시머 레이저로 각막을 태워 절삭하는 방법이 아닌 펜토초 레이저로 환자의 근시장에 맞게 렌티큘이라는 각막 실질 조각을 교정량만큼 조사한 후 2mm의 최소 절개창을 통해 교정한 렌티큘을 빼내는 수술 방법입니다. 라식은 기존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의 절편을 생성한 후 이 각막 절편을 열고 근시장만큼 엑시머 레이저로 태워서 시력 교정을 합니다. 라섹은 각막의 절편을 만들지 않고 각막 상피를 제거한 후 근시장만큼 엑시머 레이저로 각막을 태워서 시력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라섹 수술과 라식 수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시력 교정술 하면 라식 수술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시험 볼 때는 렌즈를 끼고 왔어요. 근데 저도 소프트 렌즈를 끼면 눈이 너무 건조해져서 입사 첫날부터 안경을 그냥 끼고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뭐 20몇 년 전쯤에 제 주변에 라식 수술을 한 분이 제법 많이 있었거든요. 오. 근데 라식 수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수술이고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라식은 미세 각막 절삭기 혹은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 상피와 실질 일부를 포함하는 얇은 각막 절편을 약 20mm 정도로 만든 후 이를 젖히고 드러난 각막 실질부에 엑시머 레이저를 조사하여 시력을 교정합니다. 이후 절편을 다시 제자리로 덮습니다. 장점은 항막 표면의 손상이 적어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하지만 수술 중 절편을 만드는 과정에서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후 외상에 의해 절편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각막 중간 주위를 깎기 때문에 각막이 얇거나 각막 절상량이 많은 초고도 근시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전 교정술에 비해 안구건조증 발생이 가장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라식과 라섹은 어떻게 보면 한 글자 차이인데 네. 통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오, 있거든요. 네. 라섹 받고 나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게 좀 오래 지속돼요.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라섹은 레이저나 브러쉬를 이용해 각막 상피를 제거하고 각막 실질의 맨 윗부분을 레이저로 절삭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술 후 상피 재생을 위해 보호 렌즈를 착용하는데요. 각막 절편이 없기 때문에 수술 중 합병증이 발생 위험이 거의 없으며 라식과 비교해서 같은 양의 각막을 깎았을 때 잔여 각막의 두께가 두꺼워 각막이 얇거나 절상량이 많은 경우에도 시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 후 통증과 이물감, 눈물 흘림 등의 증상이 2에서 4일 정도 지속됩니다. 그리고 각막 콘탁이 남을 수 있으며 시력 회복도 느립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라섹은 각막 피부를 벗기고 레이저를 조사해서 시력 교정을 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손등에 피부가 벗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노출되면 피부가 재생되어 새살이 올라올 때까지 굉장히 아픈데 각막도 마찬가지로 각막 상피 조직이 재생되는 동안 통증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통증, 이물감, 눈물 흘림이 며칠 동안 있다고 하고 회복이 좀 느리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술보다 라섹 수술을 꼭 해야 하는 환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환자들인가요? 옛날에는 라섹이 제일 안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라섹만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최근에는 라섹보다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으면서 안전한 스마일 수술을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라섹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라섹은 각막 절편이 없기 때문에 라식과 스마일에 비해 수술 후 각력 각막이 가장 두껍습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 각막의 모양이 안 좋거나 각막이 얇아 수술 후 남아 있어야 되는 각막의 두께가 적을 경우 각막 확장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술 후 잔여 각막이 가장 두꺼운 라섹을 권유합니다. 아토피 피부나 아토피성 결방염이 있는 경우 습관적으로 눈을 많이 비벼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라섹을 좀 더 권유드립니다. 옛날에는 외상이 가장 강한 수술이 라섹이었기 때문에 운동선수에게도 라섹을 많이 권유드렸으나 최근에는 외상이 강하면서 회복이 빠른 스마일을 좀 더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스마일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뭐 수술 종류가 많은데 요즘 안과별로 라섹 수술 앞에도 뭔가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 넌터치, 뭐 투데이, 뭐 이런 것들이 붙는데 이게 다른 수술인 건지 아니면 뭐 효과가 좀 다른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 구별을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안과별로 라섹 앞에 붙어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넌터치 라섹, 투데이 라섹, 엑스트라 라섹, CXL 라섹 등 굉장히 다양한데 기본적인 개념은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상피를 제거하고 각막 표면을 닦는 수술이 라섹이거든요. 기본적인 수술 방법은 같으나 상피를 어떻게 제거하냐에 따라서 노터치, 넌터치, 올레이저, 투데이라는 명칭이 붙고 어떤 장비를 쓰냐에 따라서 네드 라섹, 옵티 라섹 등의 이름이 붙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엑스트라 라섹이나 CXL 라섹과 같은 경우는 기존 라섹 수술의 각막 콜라겐 교차 결합술을 결합한 시력 교정술입니다. 라섹을 시행 후 각막 강화시키는 시술을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 수술의 한계를 보완한 기술로 특히 각막이 얇거나 고도 근신 환자에게 유용합니다. 정리를 하면 라섹 수술이 다양하게 헷갈릴 수 있는데 라섹을 받으실 때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수술 받을 때 각막 상피를 브러쉬로 제거하느냐 아니면 레이저로 제거하느냐. 두 번째는 라섹 바를 때 사용하는 엑시머 레이저는 어떤 장비를 쓰느냐. 그리고 라섹 수술 후 콜라겐 교차 결합술을 추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 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게요. 저도 교통 정리가 안 되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뭐 스마일 라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딱 듣는 순간
아 이거는 진짜 환자분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아. 그래서 이제 스마일 라식일 것이다. 오호.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아, 그래서 스마일 라식 아닙니까? 그래서 스마일 라식. 그래서 스마일 라식. 예, 예. 입꼬리가 주체가 안 되는 거죠. SMILE. 맞나요? 네, 스마일 수술은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의 약자이며 아. 이 수술법은 독일 지읒사의 상표 등록명입니다. 아. 스마일 수술은 지읒 회사에서 나오는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 실질부에 직접 레이저를 조사합니다. 조사된 각막 실질을 각막과 분리 후 2mm 정도의 채소 전기창을 통해 꺼내서 각막을 평평하게 만들어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라식, 라섹과 다르게 획기적인 변화로 3세대 수술이라고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이용한 스마일 수술은 현재 전 세계에 1,000만 원 이상 수술받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일 수술이 최근에 각광받는 이유는 스마일 수술은 각막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통증이 적고 시력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회복이 빨라 수술 다음 날부터 샤워, 운동, 화장 등 일상생활을 빨리 누릴 수 있어 휴가 사용에 부담이 많은 직장인들이 빨리 업무를 복귀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라식과 비교해 안구 건조증 발생이 덜하고 외상에 강하여 거창 운동에도 문제 없습니다. 반면 라식과 나색에 비해 수술비가 비싸고 수술 후 1, 2주간은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일 라식, 스마일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스마일 라식과 기존의 라식 그리고 라섹 수술의 가장 큰 차이점이 각막을 깎는 게 아니라 뭐 평평하게 만든다? 아니면 뭐 렌티큘이라는 걸 제거한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라식, 나색은 엑시머 레이저로 이용해서 각막을 열을 내어 각막 실질을 태워서 평평하게 만들어 잘 보게 하는 수술인데 비해 스마일 수술은 렌티큘이라는 각막 실질을 분리해 제거함으로써 시력을 교정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라식, 나색 수술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렌티큘을 제거하는 방식은 각막 손상을 최소화하여 부작용을 죽이고 외상에 강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이 빨라 일상생활이 복귀도 빠릅니다. 하지만 교정의 특성상 마이너스 8.5 디옵터 이상의 고도근시나 마이너스 5.0 이상의 난시는 교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시가 재발했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라섹을 해야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앞에서 라섹도 여러 단어가 지금 붙었잖아요. 뭐 스마일 라식도 뭐 스마트, 클리어 이게 병원마다 이름이 다 다르던데 그럼 이것도 결국은 같은 스마일 라식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일 수술이 최근 인기가 많고 장점이 기존 수술에 비해 많다 보니까 지읒 회사 외에도 동일한 스마일 수술의 이름으로 스땡 라식, 클땡 라식, 실땡 스마일 등 같은 다양한 명칭의 유사 스마일 수술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개별 장비 제조사에서 정한 것으로 기본적인 수술 원리는 스마일 수술과 동일하지만 장비와 기술적 세부 사항에서는 차이가 있어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스마일 수술은 지난 14년간 국내에서만 100만 안, 전 세계 1,000만 안 이상을 수술하면서 현재 가장 많은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안전적인 수술로 평가되고 있지만 유사 스마일 수술의 경우는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술 결과의 신뢰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술 결과를 주의 있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미국 FDA에서도 지읒사의 빗땡 장비만 유일하게 통과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유사 스마일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수술을 받고 싶어서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노안 때문에 지금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 각막의 상태라든가 초고도 근시의 경우엔 라식이나 라섹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는 렌즈 삽입술이 대안이 될 것 같은데 렌즈 삽입술은 정확히 어떤 수술이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렌즈 삽입술은 라식, 나색과 같이 레이저를 통해 각막을 절삭하지 않고 눈 안에 일정 도수의 인공 렌즈를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 질환이나 각막의 두께 차이로 인해 수술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안구 건조증, 빛번짐의 근시, 난시의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면서 시력 교정을 합니다. 홍채를 기준으로 렌즈가 홍채 앞에 삽입되면 전방 렌즈 삽입술, 홍채 뒤에 삽입되면 후방 렌즈 삽입술이라 하며 이전에는 전방 렌즈 삽입술도 많이 하였으나 요즘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후방 렌즈 삽입술을 통해 시력 교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방 렌즈에는 알티플렉스 렌즈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후방 렌즈는 에보 플러스 아이실 렌즈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눈 안에 이제 영구적인 렌즈를 넣는다니까 좀 신기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안전할까? 그렇죠. 또 예. 궁금증도 자아내거든요. 네. 근데 원장님 좀 신기해요. 이게 눈 안에 어떻게 렌즈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전방 렌즈는 렌즈에 달린 작은 집게가 있습니다. 집게를 통해서 홍채 앞면에 렌즈를 고정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이고, 홍채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백내장, 녹내장의 가능성이 후방 렌즈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후방 렌즈는 각막 주변에 작은 절개창을 만든 후 절개창을 통해 렌즈를 삽입 후에 작은 기구를 이용해서 렌즈를 홍채 뒤에 위치시킵니다. 수술 후 동공이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렌즈가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전방 렌즈와 달리 홍채술길술이 필요 없으며 내피세포 감소율도 전방 렌즈에 비해 후방 렌즈가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수술은 양안 기준 20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며 수술 후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시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대부분 수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렌즈 삽입술을 한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궁금합니다. 렌즈 삽입술, 다른 시력 교정술과 비교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네. 뭐가 있을까요? 렌즈 삽입 수술은 각막에 대한 절삭이 없으므로 각막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시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각막 두께와 모양에 대해 타 시력 기술술보다 자유로워 환자들에게 더 많은 수술 범위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이너스 9.0 이상의 초고도 근시나 각막이 얇은 환자들도 안전하게 시력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렌즈를 제거할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권도 가능하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각막 내피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고, 만약 각막 내피 세포가 감소가 되면 눈의 건강을 위해서 렌즈를 제거해야 합니다. 각막 내피 세포는 각막의 투명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펌프처럼 물을 빼내는 작용을 해서 각막이 붓는 것을 막아주죠. 렌즈 삽입술이 각막 내피 세포에 영향을 주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술 과정에서 세포 손상이 발생하거나 렌즈가 내피 세포에 지속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라식, 라섹, 그리고 렌즈 삽입술까지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술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할 텐데, 수술 받자마자 직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력 교정술 수술 후 사후 관리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수술 직후의 회복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각막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은 눈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부의 자극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빛을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장시간 바라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의사가 제공하는 안약을 처방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안약은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눈을 비비거나 손으로 만지는 행동은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공 눈물을 수시로 점환하여 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은 꾸준하게 안과를 방문해서 눈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검진 과정을 통해 합병증 여부를 체크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섹을 하고 나면 제가 알기로 일정 기간 동안 이 보호 렌즈도 좀 착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대도 사용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오. 아닌가요? 맞습니다. 라섹은 레이저나 브러쉬를 이용해 각막 상피를 제거하고 각막 실질의 맨 윗부분을 레이저로 절삭하여 시력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 상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 렌즈를 덮는 것으로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이는 수술 후 시리고 따가운 증상을 덜기 위함으로 상피가 아물게 되면 제거합니다. 라섹의 경우에는 각막이 부어 있어 일부간을 느낄 수 있고 2, 3일간 눈시림과 통증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막 상피가 재생되는 과정이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보호 렌즈를 뺄 때까지 눈 주변을 만질 때 아주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취침 시 눈을 비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안대를 일주일간 착용하고 취침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중간에 보호 렌즈가 빠진 경우는 바로 병원에 연락하고 내원을 하셔서 다시 보호용 렌즈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스마일 라식은 절개가 2mm로 작고 절편이 없으므로 눈을 살짝 비빈다고 큰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통 이렇게 수술 후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마음 편하게 안 씻어도 되는지. 질문이 잘못됐나요? 언제 마음 어떤 편하게, 뜻인지 알겠어요. 며칠 후에 마음 편하게 씻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꽤 됐죠? 예전에 제 친구는 선글라스를 진짜 한 반년 가까이 끼고 다녔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야 되나요? 수술 종류에 따라 세안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라식 수술 후에 세안 시에는 눈을 비빌 수 있으므로 수술 후 3일 동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일 동안은 물수건으로 가볍게 얼굴 주변을 닦아주는 식으로 하시고 4일째 되는 날부터 물세안과 샤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색의 경우에는 세안 시 렌즈가 빠질 수 있으므로 렌즈를 빼실 때까지 물세안하지 않으시고 물수건으로 가볍게 얼굴 주변을 닦아주시고 수술 4, 5일 지나면 렌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렌즈를 제거 후 물세안과 샤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스마일 수술은 외부 상체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세안은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시력 교정 수술 후 일주일 동안은 눈 주변에 자극이 나지 않도록 비비지 말고 조심해서 세안을 하셔야 합니다.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의 경우는 특별히 자외선 차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라섹의 경우는 수술을 받은 눈이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각막 상비 세포의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감막 혼탁과 같은 안질환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3개월 이상은 자외선이 강한 낮에는 선글라스와 모자 등을 착용해 자외선을 차단해야 합니다. 예. 수술을 잘 받고 사후 관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염려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구건조증 얘기를 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안구건조증이 생기기도 하나요? 수술 후 부작용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수술 중에 발생하는 각막 손상이 잘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적으로는 안구건조증, 빗번짐, 눈부심, 복시, 감막 혼탁 등이 있는데 이는 수술별로 정도의 편차가 존재합니다. 라식의 경우에는 절편을 만들기 때문에 절편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 회복하기 어려워 다른 수술에 비해 안구건조증 생길 확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또한 각막과 각막 사이의 공간에 세균이 착상하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경우 심각한 각막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각막이 얇아지며 탄력이 적어지는 경우 각막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각막 확장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섹의 경우는 각막 상피를 벗겨내는데 이 과정에서 각막의 지각신경이 노출됩니다. 때문에 통증이 심하고 회복이 오래 걸리며 1개에서 3개월 정도는 빗번짐, 시력 저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는 라섹의 가장 큰 부작용은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막 혼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레이저로 절삭한 각막이 비정상적인 재생되어 눈앞이 뿌옇게 되어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거나 시력이 퇴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스마일은 라섹에 비하여 진보한 시력 교정 수준은 확실하지만 합병증이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절편을 만들지 않고 각막 상피를 벗기지 않기 때문에 라섹과 라식에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정약만큼 렌티큘을 만들어 각막 외부의 절개창을 통해 분리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각막이 붓고 공간이 생겨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시력 교정술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참 큰데 지금 언급해 주신 부작용들도 꽤 많거든요. 이런 부작용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시력 교정 수술 후 부작용은 과거에 비해 수술 전 철저한 검사와 더불어 최신 기기와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부작용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수술 종류에 따라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본인의 각막의 두께와 시력, 동공의 크기, 근시의 정도 및 정밀 검사를 통해 다양한 부분을 파악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교정을 진행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술 잘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 후 주의사항과 관리 방법을 올바르게 숙지해야 수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구의 피로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하고 장시간 독서나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안구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인공눈물 사용하여 촉촉한 안구 상태를 유지해주며 간염 및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받는 안약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 후 눈 비빈 습관은 각막 확장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피해야 됩니다. 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시력 교정술을 통해서 눈의 불편을 해소한다면 우리 삶의 질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전해드린 내용 참고해서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수술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메트로안과 이진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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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